네, 안녕하세요. CRS를 사랑하는 하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우를 처음 구입하시고 물맛댐 하시고 또 온도맛댐을 하시잖아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이렇게 생물 봉투에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오죠. 네, 그래서 우선 그 아이스박스가 있으시면 그 아이스박스의 한쪽 모퉁이를 가위나 송곳 또는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구멍을 뚫어 주시고 또 집에 안 쓰시는 그런 대야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야에 맞춰서 받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이스박스 크기는 이런 작은 대야에 다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해 주실 것이 에어호스, 그리고 에어호스의 한쪽에는 에어 밸브를 장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도 이렇게 몇 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생물 봉투를 받게 되면 이중 포장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중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빼보니까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묶은 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분양을 보내실 때 저쪽 위쪽에는 에어캡이 있어야 됩니다. 에어캡, 이렇게 에어 공기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새우들에게도 좋고요. 또 충격 흡수를 좀 해주거든요. 그리고 산소를 또 장기간 가야 되는 경우는 산소를 또 에어캡에 있던 산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꽉 채우지 마시고 공기를 좀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수족관 가면 그러잖아요. 물고기 사면은 생물 봉투에다가 에어 산소를 푹 해서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겁니다. 같은 원리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수초는 이렇게 혹시나 그쪽 쪽에서 보내주시면은 뭐 이쁘다고 하시고 넣어서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초에 보통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지 유해한 생물들이 수초에 많이 붙어서 오거든요. 수초는 필히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물도 많은 양을 이렇게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물맛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생물 봉투를 통째로 수조에 넣어서 온도 맞댐을 하시고 나중에 가위나 뭐 칼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물맛댐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물은 나중에 쓰려고 일부를 좀 빼두었습니다. pH하고 TDS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좀 담아두고요.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비닐을 통째로 넣어서 물맛댐을 해서 하는 방식은 그 상대방 수조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유해한 생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수조에 넣기보다는 물맛댐을 하면서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서 물이 희석되고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위로 저렇게 잘라 주셔가지고요. 나중에 물이 들어가면 또 물이 넘치겠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봉투 채로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호스 한쪽을 수조에 넣으시고요. 고정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콩돌이 있으면 그 무게 추적하라 해서 고정이 잘 됩니다. 유리 뚜껑이 있으면 유리 뚜껑으로 살짝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에어 밸브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빨아들이면 이제 수조에 물이 나오죠. 권장되는 사항은 보통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물 봉투에 원래 수조에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물의 양을 좀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pH 때문에 뭐 쇼크를 받거나 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 상태로 조금 두다가
물이 조금 교환됐다 싶을 때는 조금 더 줄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늘리셔서 빨리 물맛댐을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잘 고정되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그러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적으로 물 맛댐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온도 맛댐도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조의 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 상대가 보내주신 그게 있는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밖으로 배출해내는 방식이죠. 제가 해보니까 이 방식이 가장 간편했어요. 보내주신 물을 보게 되면 약간 불투명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이렇게 물에 많은 어떤 고형 물질이 또 있고 또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수초를 키우시게 되면 수초가 썩잖아요. 부식해가지고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약간 누르끼리 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게 사료를 많이 주거나 또 생물이 너무 많아도 이렇게 탁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생물은 폭분을 잘해요. 저런 환경에서도 사이클만 잘 맞다면, 여러 조건만 잘 맞다면 물 색깔에는 상관이 크게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투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수조에 깨끗한 물을 넣어서 순환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둔 물로 TDS를 측정을 해보니까 약 93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TDS 체킹은 이렇게 끝나고요. 또 pH를 보면은 5.0에서 6.0 정도를 가리키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DS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TDS를 우리가 보통 아루스를 쓰잖아요. 아루스를 써서 이렇게 TDS를 맞추실 때 여러분이 치비를 보고 또 치비들이 생존하고 폭분을 바라신다면은 TDS 수치는 100을 넘으시면 안 돼요. 80에서 90 사이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100을 넘게 되면 치비들이 탈피 부전이 옵니다. 갑이 두꺼워져서 얘네들이 탈피를 할 때 껍질을 못 뽑기 때문에 다리에 걸리거나 아가미에 걸리거나 허리에 걸려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죽는다라는 것은 보통 탈피 부전이나 온도가 너무 심해서, 차가 심해서 죽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TDS가 너무 낮아요. 20, 30 전혀 미네랄 섞어주지 않고 아루스를 그대로 쓴다면 한 7, 8, 10 정도 나오고 있죠. 살기는 살지만은 또 죽습니다.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물 분자가 갑을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치비가 죽으니까 가장 좋은 조건은 80에서 90 사이 정도로 해주시면 갑이 그렇게 멋진 갑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생존율은, 새우의 생존율은 되게 높아요. 상당히 높아집니다. TDS 꼭 신경 써주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갑이 막 두껍고 색깔이 진한 그런 새우들 고가에 팔리잖아요. 그런 새우들은 브리더 분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시긴 한데 그런 새우들만 따로 이렇게 다른 항에서 키우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TDS 수치를 많이 높이시죠. 그래서 갑이 두껍게 되는 것입니다. 성체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너무 TDS가 높지 않는 이상. 하지만 치비는 치명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요. 온도는 21도입니다. 받은 수조의 물이 21도이고요. 저분이 원래 이 정도 온도에 키우셨는지 아니면 밤 사이에 온도 차 때문에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21도이고요. 제 수조의 온도는 25도입니다. 온도차가 4도가 발생하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물맛댐을 해주시면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물맛댐이 언제 끝났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온도가 일정하게 똑같이 된다면 물맛댐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도인데 저게 25도가 되면 물맛댐이 끝났으니까 저기 있는 물을 상당수를 버리시고 다시 수조에 물을 좀 채우시고 반복해서 물을 헹궈내신 후에 새우만 따로 체에 건져서 넣어주시면 물맛댐은 끝이고요. 지금도 15마리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식으로 한번 물맛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